안녕하십니까. JS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계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일부 고지대 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가정이나 숙박시설의 물 사용량이 늘면서 고소동 등 일부 고지대에서는 수압이 약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급수 불량 지역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물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고흥과 남해 일대 바다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온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한 양식 어류의 폐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옥색 빛깔의 바다가 검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남해까지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전남 여수 금오도 앞바다입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물결을 따라서 검은 적조띠가 보입니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1mm당 100개체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전남 동부 해역은 최고 761개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보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어민들은 폭염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적조 피해가 커질까 걱정입니다. 아직 피해가 크진 않지만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과 돌돔은 벌써 하나둘씩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보면은 지금 수온이 약 한 2도 정도로 지금 빨리 오른데 한 2, 3일 전에 지금 갑자기 팍 올랐어요. 출하량이 잘 안 되죠. 우럭 같은 경우. 전남도는 적조 상황실과 고수온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적조 방제 및 고수온 대비하여 신속한 초동 방제 및 양식장별 책임 담당제 운영을 통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해 일부 해역의 수온은 25도에서 29도를 기록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10여일째 폭염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도 국지적으로 급격한 수온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돼 적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진 않을까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에서 거제를 잇는 남해안 쪽빛 너울길이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고흥군이 관내를 경유하는 구간에 대한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남해안 쪽빛 너울길 조성과 연계해 오는 2021년까지 40억 원의 국비를 들여 영남면 우천리를 경유하는 2km 구간의 연결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어제 실시 설계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총 연장 483km인 남해안 쪽빛 너울길은 거제와 고흥을 드라이브 코스 등으로 연결하고 주요 경관 포인트에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조경과 건축, 설치 미술을 결합하는 것으로 전망 카페나 소규모 미술관, 박물관 등의 민자 유치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귀농인이 가장 많은 전남 지역 시군은 나주, 고흥, 해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정착한 귀농인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909명으로 귀농인이 가장 많은 시군은 나주 224명, 고흥 206명, 해남 199명 등의 순입니다.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읍면으로 이동한 인구를 뜻하는 귀촌인은 순천, 여수, 무안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여수를 홍보하는 상징문을 짓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3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돼 석 달 가까이 공사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상징문이 건립될 예정인 자동차 전용도로. 마무리 작업으로 한창 분주할 시기지만 거푸집에 둘러싸인 콘크리트 구조물만 도로 양쪽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여수시와 국토관리사무소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기와주봉 형태의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는 차선의 일부나 전부를 통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관리사무소 측은 하루 3만 대에 달하는 통행량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영주의 도로는 당연히 이제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잠깐 구조물을 이렇게 크레인도 올린다든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 데다 논의 기간도 길어지면서
3개월 가까이 공사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다음 달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던 당초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양측은 최근에야 기둥 옆에 있는 공간으로 차량을 우회시킨 뒤 상부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최소 한 달 이상 정비 기간이 필요해 공사는 빨라야 9월쯤에나 재개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이제 와서 이제 추진했을 때는 당연히 협의가 완료된 걸로 생각을 하고 추진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안전상 문제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여수시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우회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좁고 직선도로도 아니어서 운전자들의 불편은 석 달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에 김승남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이 신문식 전 의원을 앞섰다며 김 전 의원을 고흥, 보성 지역 신임위원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수갑, 여수을과 광양 구례 곡성 지역위원회 등 3곳은 4고 지역위원회로 지정하고 추후 지역위원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와 중국 레닌강시가 실질적 경제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우호 협력도시인 중국 레닌강시와 경제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통상무역과 관광, 농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레닌강시는 중국 10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광양항과는 매주 6항차가 운항되고 있어 앞으로 양 도시 무역량 증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때 조기 황금어장이었던 영광 칠산 앞바다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조기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수산자원을 함께 길러 서해 공동어장을 지속적으로 갖고 보자는 첫 시도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른손가락 크기의 참조기와 붓의 어린 새끼들이 영광 칠산바다에 쏟아집니다. 지난달 14만 마리, 6만 마리에 이어 지금까지 2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모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생산된 치어들입니다. 참조기와 붓에는 전남 서해안과 제주, 연평도 동중국해 등을 돌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산자원과 공동 어장 조성을 위해 치어를 함께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我相信经过中韩渔业部门的共同努力，黄海的渔业资源一定会得到更好的恢复，为我们渔民带来更多的福祉。 방류된 참조기 치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뒤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칠산 앞바다입니다. 이곳은 50년 전만 해도 참조기 떼가 넘쳐나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한때 조기잡이철 칠산바다는 영광 법성항에서 염산항까지 길다란 조기파시가 형성됐습니다. 부조잡이를 했었습니다. 부조잡이를 했었어요. 75년도에는 제가 하루에 3만 원 넘는 이력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75년도에. 하루에. 예. 지금은 어민들이 동중국해 등에서 취업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칠산 조기파시는 전설이 됐습니다. 한중 양국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 질서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충칭시에서 공동 방류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 나라가 어업 감시 단속에서 어장 조성 등 미래 공동 어업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최근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해상과 육상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고흥군이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관내 어패류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양식장의 서식 밀도를 낮추고 환수량과 산소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사료 공급 중단과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치료 등의 양식장 관리 방안에 대한 홍보와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 지역에서는 해상 가두리와 육상 양식장 등 49곳의 양식장에서 2,291만 마리의 어류와 전복 등이 양식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서 열대야 지역도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어제는 서울 등 대도시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지만 오늘은 대도시와 해안지방뿐만 아니라 중서부 내륙 많은 지역까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이 서울은 28도를 내내 웃돌았고요. 열흘 넘도록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의 최저기온도 27.2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원하게 비라도 내리면 좋겠지만 오늘 비 예보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만 내리겠고요. 비 양도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따라서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오히려 습도만 높여서 더위 불쾌감이 심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방의 수온주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백령도 부근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방 쪽으로는 구름이 가득 껴 있습니다. 그래도 공기질은 대체로 깨끗한 편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한때 경기 북부 지방과 영서 북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서울 경기 지방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춘천 35도, 안동 37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3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